38번입니다.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 38번 문제는 입지계수 계산 문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우리 입지계수라는 것은 위에가 지역의 비율, 밑에가 전국의 비율이죠. 한번 눈으로 가볍게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8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입지계수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연습을 해가지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 그러면 수출이고 기반의 반대는 비기반인데, 그 수출과 비기반은 내수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설명할 때 입지계수, 영어로는 LQ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각 산업의 전국의 비율, 위에는 지역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섬유산업이니까 섬유산업에서 전국의 비율을 보면은 전국이 얼마입니까? 여기 2000이죠. 그 다음에 섬유산업은 1000이죠. 그러니까 이게 0.5가 되겠고, 섬유산업의 전국의 비율은 여기에 있는 걸로 0.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 섬유산업의 비율을 놓고 보면은 A지역은요, 위에 400분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50. B지역은요, 여기 500분의, 여기 250. C지역은요, 여기 1100분의, 여기 500이죠. 그러니까 이게 A, 이게 B, C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굳이 계산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밑에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큰 순서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도 이걸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거 눈으로 딱 보면 B는 반절이잖아요. 250, 500이니까. 그리고 A는 250이니까 반절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는 500의 2배는 1000인데 1100이니까 0.5보다 작아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계산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게 되면 A는 위에 보니까 0.5보다 크고, B는 0.5고 C는 0.5보다 작으니까 순서는 A, B, C 해갖고 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입지계수, 밑에는 전국의 비율, 위에는 지역의 비율.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꼭 연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8번에서는요, 우리 공업입지론과 상업입지론에 관련된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도시구조 이론, 기본적으로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동심원, 선영, 다핵심. 제가 첫 글자로 동선다, 그 다음에 동버, 선호, 다해울 이렇게 외자고 그랬죠.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20년대 어떻게 중전마마 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중심 업무, 그 다음에 전이,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형태로 원이 5개 모양으로 도시가 퍼져갔다라고 설명한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자, 여기는 버제스가 유명한 생태학자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처음에 저소득 중심으로, 여기서 핵심은 저소득자가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도시로 가야 되죠. 일자를 위해서. 이게 동심원 이론이라면은 30년대 와서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호이트가 교통로를 따라서, 핵심 단어가 교통로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고소득자가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동심원과 선형은 똑같이 단핵이었어요. 그런데 40년대가 되니까 도시가 사람들이 몰려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외곽으로 가게 되고, 이때에 이제 같은 업종은 모이게 되고 다른 업종은 분산을 하면서 여러 개의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 것이 다핵심 이론이고, 여기 두 사람이죠. 해리스라는 사람, 울마이라는 사람. 그래서 동버, 선호, 다해울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어디에 만들어야 될 거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르시의 최대 수요 이론, 비읍, 시옷, 이렇게 연상하자고 그랬죠. 가장 공장을 만들 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 비용이 생산비가 운노집이죠.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그래서 운송비와 노동비가 최소가 되면서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가지고 전체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곳에다가 공장을 만들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운송비였다. 그래서 운송비를 설명한 이론이 원료지수가 되고요. 원료지수는 위에가 국지원료, 위에가 국지원료죠. 특정 지역에만 나는 원료, 밑에가 제품의 중량이죠. 그래가지고 1보다 크다 그러면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쪽으로, 반대로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 쪽이다 해갖고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뒤에 나왔던 르시는 수요가 가장 큰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물론 이때는요, 베버의 그 비용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전제가 있어요. 원료가 균등하게 분포해야 되고,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 가격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결정한다는 전제 속에 시장 확대를 통해서 수요가 가장 큰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르시의 최대 수요 이론. 그래서 수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르시라는 사람이 중심지 이론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 중심지 이론은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할 때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완성을 했어요. 그러나 시작은 르시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입지로 넘어가게 되고, 상업입지는 5사람이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말하자면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중심지는 시장이라고 하고,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최소 요구치, 최소한의 수요자 수.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고차, 사람이 적어도 되는 건 저차. 고차와 저차가 이렇게 포섭을 통해서 중심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면 시장과 시장 사이에 유인력을 설명한 것이 두 번째 사람 소매인력이죠. 우리 만유인력처럼 위에 공식으로 항상 위에는 인구죠. 또는 면적요. 밑에는 거리의 제곱이다. 이게 유인력이죠. 말로 풀면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네일리의 생각을 수정해서 이 분기점을 계산을 통해서 찾아낸 사람이 세 번째 사람 컨버스. 그리고 네 번째 와서는요, 이제는 시장 안에서 소비자가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에 보면은 시장 안에 여러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할인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렇게 여러 할인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확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마찰계수가 전문품은 작고 마찰이니까 방해하는 거니까 유인력이 크니까 전문품은 작고 일상용품은 크다.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죠. 만약에 교통이 좋으면은 마찰계수가 작게 될 것이고 혼잡도가 심하면은 마찰계수가 크게 되겠죠. 이래서 네일리와 허프의 차이점은 네일리는 무조건 제곱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허프는 마찰계수 개념을 도입했고 네일리는 거리가 실제 거리만 따졌지만은 허프는 시간거리 개념도 도입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넬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소매점에서 매출을 최대로 하려면은 어디에다 갈 거냐 8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게 가장 강조한 것이 양립성이에요. 양립성은 옆에 있는 점포와 주고받는 관계, 서로 보완 관계. 우리 집에 왔던 손님이 옆집 가고 옆집에 왔던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서 서로 보완 관계를 강조를 했죠. 넬슨이다. 해가지고 첫 글자로 크레커허넬 크래커 그 다음에 중인분학소 이렇게 소리 내가지고 암기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이 학자 이름이 어려워서 두 사람 베버 비읍 시오시오 최소비용 르시의 최대수요 세 사람 리마크티 차저리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막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그 다음에 네 사람 뭐라고 했죠? 준지대 경제지대 입찰지대 마찰비용 우리 마샬 그 다음에 파레토 알론소 헤이그 이 네 사람 다섯 사람 크래커 크리스탈러 중심지 네일리의 인력 컨버스의 분기점 허프의 확률 넬슨의 소매 크래커 과자 이름 연상하시고 중인분학소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